자, 가보아요. 카인의 방이라는 작품입니다. 선생님이 그 수능 완성을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우리 방학 시즌 시작할 때 수능 특강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부탁을 아마 했었죠. 수능 완성 미리 풀고 계셔야 된다. 우리 진도를 맞춰서 그냥 천천히 갈 이유는 당연히 없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작품을 먼저 읽어본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뭔 소리지? 라고 하는 반응을 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작품에서의 어떤 뭐랄까 의도를 정확하게 눈치채면 약간 소름 돋는 느낌을 받으면서 읽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작품이에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수하게 우리 고전 소설 읽듯이 주인공이 있고 무슨 갈등 겪고 이런 식으로 쭉 읽으면 곤란한 작품이야. 굉장히 환상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뭐에 대해서 말하는 작품이냐? 인간의 소외에 대해서 말하는, 소외를 어떤 고발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쉽게 말해서 이 작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 그냥 그 한 사람이야. 그 한 사람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거지. 근데 그 속내가 약간 뭐랄까, 기본적으로 이 1970년대 하면 산업화랑 도시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쓰지만 70년대 산업화 도시화는 나쁜 일이 아니다, 그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왜 나쁜 일이냐? 하지만 문제는 그 속에서 항상 소외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혹은 공동체감을 상실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작품은 이제 현대의 어떤 도심 사회에서의 어떤 소외를 겪고 있는 한 남편이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작품의 배경이 아파트야. 그리고 이 아파트라는 공간 자체가 뭘 상징하는 거거든. 우리 현대사회를 상징하는 공간이잖아. 우리의 대표적인 주거 공간 양식이 아파트 아니야? 어딜 가도 다 똑같지. 약간 선생님 소름 돋는 게, 선생님도 이제 집을 알아보겠다고 이런저런 도면도 찾아보고 위치 조건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제 작품 어떤 비슷한 평대의 아파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쩜 그렇게 구조가 다 똑같이 생겼어? 거의 예외 없이 똑같이 생겼어요. 오케이? 이 집만의 특색 그딴 건 존재하지도 않고요. 베란다가 항상 있고 거실이 나 있고요. 그게 뭐 투베이가 됐든 쓰리베이가 됐든 안방 하나 혹은 두 개, 그리고 안방 하나 꼭 화장실 붙어 있고 베란다는 저 뒤쪽에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틀 속에서 크게 벗어나는 모습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런 아파트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이 사람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 삶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 관심, 사랑 그런 것들은 실종해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어딜 지향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게 만드는 작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뭐랄까 공동체적 유대감을 상실하는 어떤 대표적인 공간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 상실이 어디까지 빡세지는 거냐면 심지어 아내한테도 무시당하는 거야. 이때 무시가 당신 같은 사람은 싫어, 이런 식의 무시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 작품 속에서 이제 아내가 마지막에 키스한 장면 나오잖아. 약간 소름 돋죠, 그 장면 보면. 그치? 아내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의 어떤 소외는 소외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 공간을 통해서 보여준 작품이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작품의 구조는 진짜 별게 아닙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보조자료에 17번째 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아니야, 요 줄거리 말고 우리 이번에는 요 버전을 볼까요? 자, 여러분들 18페이지 잠깐만 열어봐주죠. 선생님 이번에는 좀 약간 독특한 자료를 하나 실어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석, 이런 부분 요소가 중요해서 요 줄거리를 가지고 요거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좀 해놓은 다음에 작품 속에서 그게 어떻게 서술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방식으로 접근해볼게. 자, 일단은 작품 분석의 줄거리 봅시다. 그는 하면서 시작했죠. 일단은 작품의 주인공의 이름이 뭐야? 그냥 그야. 이게 뭘 상징하거든? 익명성, 그치? 그는 출장을 마치고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다. 여러 번 초인종을 누르다 이웃 사람들과 언쟁을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안에서 누가 나를 맞이해줘야 되잖아. 내가 출장 갔다 왔으면 나의 아내가, 그치? 여보 고생 많았어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계속 문을 두들겼는데 나오질 않으니까 열받아서 더 세게 두들기고, 자꾸 그러니까 옆에서 아이 거참 좀 조용히 좀 합시다 하면서 옆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옆에서 나는 소음을 조금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의 삶의 모습도 여기서 그려지는 거죠. 요즘에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나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 선생님도 피해자가 됐던 적도 많았고
선생님도 나도 모르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아마 있었을 수 있겠지, 그지? 아무튼 그런 게 요즘 문제라는 거야. 자, 문이 열리질 않아. 그래가지고 그는 일단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참고로 이때도 이제 되게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데 옆에 있던 그 이웃집 아저씨는 나의 얼굴을 모르려고, 나도 역시 그 아저씨의 얼굴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 도둑 아니냐, 너 문 따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니까 나 이 집 주인 맞다 하면서 열쇠를 꽂고 들어가. 그리고 꽂고 들어갔는데도 그 아저씨가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서서 봐. 저 사람이 집 주인 맞나? 그리고 나는 짜증나서 문을 닫으면서 내용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을 상징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작품에서 무슨 스토리 구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장면들의 어떤 특성과 상징적 의미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뭐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실내는 어두운 상태고 아내는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기고 외출을 한 상태야. 자, 이 쪽지도 되게 중요한 소재야. 오케이? 쪽지를 그냥 밑에 써놓고 봅시다. 쪽지의 내용 자체는 별거 아니야. 내용은 친정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집을 비운다 라는 내용만 남겨져 있는 거죠. 자, 그는 심한 고독을 느낍니다. 갔다 왔는데 맞이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내도 없으며 주변 사람들은 날 의심만 하고 있을 뿐이고 아내로부터 더운 음식으로 대접받기를 기대했던 거지만 집안에는 음식조차 못 먹게 돼 있고 신문을 보려 했더니 신문도 없고 시계는 일주일 전에 이미 죽은 상태로 오래됐고요. 날짜 맞추려다가 시계를 내던지게 됩니다.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요. 몸을 정성들여 닦고 음악을 들으면서 소파에 길게 누웠지. 그런데 화장대에 놓인 아내의 쪽지를 보면서 문득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깨닫는 원래 그는 내일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고 그러나 아내는 오늘 전보를 받았다고 써놓았습니다. 뭔 소린지 알겠어? 아내가 내일 내가 내일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오늘 이런 정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미리 써놓고 갔다는 뜻인 거잖아. 그럼 이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아마 아내는 그가 출장 간 날부터 집을 배웠을지도 몰라. 자, 이렇게 뭔가 믿었던 아내로부터까지 최후의 보루였던 아내한테까지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들자 머릿속이 몽롱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음 봐봐.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 그는 살갑게 주위의 가구를 누려보지. 가구들이 움직여? 뭐지 이건? 하면서 도로 제자리에 의심을 하니까 다시 제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거야. 하나하나 천천히 훑어봤더니 그러나 그 물건들은 이미 어제의 물건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됐고 갑자기 내가 미쳤나봐. 술이나 한잔 마셔봐야겠어 하면서 술을 마시고 꽁초를 찾아서 담배를 피우지. 자, 안심이 좀 되지 않습니다. 방안 여기저기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확신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갑자기 책상이 흔들리기도 하고 방 안의 가구와 온갖 기물들이 날뛰기 시작하고 그는 도망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게 됐고 어느샌가 모든 걸 체념해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 뭐야? 그의 사물화야. 그조차 사물이 돼본 거야. 그 사람 자체가 약간 뭐랄까 석상 같은 느낌이라고 번역해보면 좋을까? 자기 자신이 사물화 돼버린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서 다음 날 오후 한 여자가 아파트에 들어왔고 그 여자는 뭐지 이건? 하고 새로운 물건을 발견해. 자, 그의 사물화가 상징하는 것, 또 그의 사물화에 대해서 한 여자가 이걸 뭐라고 인식해? 새로운 물건이라고 인식하는 거. 일단 여기서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당연히. 환상적 기법을 표현한 거니까. 근데 이 두 개가 그가 사물이 돼버린 거고 그 사물을 여기는 물건이라고 인식하는 거잖아. 의심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집안에 낯선 물건이 들어있으면? 근데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여자는 새로운 물건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대상인데 나 여기다 키스도 해봤는데 하면서 키스를 하는 거야. 뭐야, 자기 남편이니까. 근데 그게 남편이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남편이 아니라 이 여인 역시 남편을 사물로 대하고 있었던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사물화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자는 며칠 동안 그 물건을 돌보다가 이내 실증이 나서 또 방을 비우기로 결정했고 그녀는 전과 똑같은 내용의 쪽지, 메모를 남겨놔. 똑같이 뭐라고 쓴다고? 아버지가 위독하시대요. 집에 좀 다녀와야 돼 했어요. 뭐야,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럼 결론적으로 그가 사물화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믿었던 여인에게까지, 그치? 뭐랄까 개인으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인격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는 말 그대로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다해. 이때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내 이웃집 남자 나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어. 내 심지어 와이프도 날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바깥에서는 뭐 안 봐도 비디오겠지. 됐죠?
자, 그리고 이렇게 소외된 인물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사물로 표현해버리지. 자기 자신이 사물화되는 모습을 그렸어.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걸 무슨 기법이라고 한다? 초현실주의 기법이라고 하는 거지. 현실을 초월해버렸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보자. 어느 부분을 좀 읽어주시냐면, 보자. 지금 여러분들 보조자료 기준으로 20페이지에 2번, 3번, 4번 동그라미가 있을 거야. 별표 좀 쳐놔줄래? 이 작품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거거든? 3번이라고. 다시 한번 보라고? 2번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전부 다. 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1번은 필요 없고요. 자, 하나씩 좀 정리를 하고 시작해볼게. 이 작품은 내용물을 읽기 전에 이것부터 정리하고 시작하는 거야, 일부러. 자, 이 작품에는 등장인물 간의 대화나 특정한 사건의 전개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반적인 방식대로 인물, 사건, 배경 중심으로 있는 작품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특색 있는 작품이지. 방 안에서의 그의 행동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에 대한 묘사가 아주 무미건조하게 반복되고 있고, 이러한 사물들에 대한 묘사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 그가 자신을 그러한 사물들과 같이 인식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 즉, 여기서부터 밑줄 한번 쳐줘. 사물에 대한 묘사는 바로 현대 사회의 사물화된 인간에 대한 묘사가 되고, 즉, 표현은 뭐야? 그는 누굴 대표하는 거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물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묘사가 건조하고 무의미할수록 인간의 존재 가치 역시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체크됐죠?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봅시다. 선생님 아까 맨 처음에 아파트 얘기를 했었죠. 자, 아파트 볼게요.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아파트는 인간 소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에 등장한 전통적 대가족 제도의 붕괴와 급속한 핵가족화를 가져온 원동력이었죠. 옛날에는 대청마루라는 게 있었고 마당이라는 게 있었어. 그건 뭐 하는 공간? 쉽게 말해서 모두가 모여있는 공간이야. 모여있는 공간이 상정되고 집이 만들어졌지. 근데 지금은 어때? 모여있는 공간으로서 거실이 사람들이 항상 모이는 공간이긴 한가? 좀 이상하게 변칙돼 버렸죠. 변형돼 버렸죠. 그래서 핵가족화된 도시의 아파트 생활은 가족 간의 소통 혹은 이웃 간의 교류가 존재하지 않는 철저하게 철문 안에 고립된 인간의 영을 양산했지. 물론 철문으로 만드는 이유는 방화, 그렇지? 그래서 안전을 위한 목적이 있지만 그거는 어떤 기능적 목적이고, 실제로 집 자체는 한 집 한 집이 다 뜯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 사는 사람들 많을 거고 선생님처럼 빌라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옆집에 누가 사는지 가족은 몇 명인지 알아? 모를걸? 그리고 그걸 안다는 행위 자체를 오지랖이라고 생각할걸? 그렇잖아? 뭐요? 이웃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고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뭔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쵸? 왜? 언젠가 이사 가면 그만인 거고 나의 사연을 방해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잖아. 그치? 선생님도 마찬가지라고 느끼면서 되게 슬퍼요. 자, 뭐 아무튼 참 어저께도 밤 11시인가 12시에 그 우리 동 무슨 단톡방이 있어. 단톡방에 글이 올라오는 거야. 참다 글을 씁니다. 제발 밤에는 시끄럽게 좀 하지 마세요. 왜 이 시간까지 떠들고 노래하고 부르나요? 했는데 참고로 그 집이 501호거든? 그 글을 쓴 집이. 선생님이 601호야. 마치 우리한테 하는 얘기 같아서 되게 뜨끔하잖아. 문제는 그 시간에 거실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선생님 컴퓨터하고 앉아 있었고, 와이프는 핸드폰 받아가지고 핸드폰 조작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었지. 떠들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 일이 없잖아. 근데 어쨌든 뭐랄까 단절돼 있으니까 서로 상황을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옆 사람은 나를 방해하지만 않으면 좋겠는 거야,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도 옆에서 위에서 막 쿵쾅쿵쾅 툭툭 난리가 치면 아 짜증나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그죠?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야. 참고로 우리 선생님 어머님은 선생님 어머님 사시는 아파트 위층에서 애들이 살아. 애기들이 한 둘 정도 있는 것 같아 보여. 왜냐면 혼자 뛰면 그 속도와 박자가 안 나오거든. 우다다다다다 뛰어가는 소리. 어머니가 그런 걸 보고 딱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 냅둬. 그래야 사람 사는 것 같지.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 많이. 선생님 포함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보는 가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아파트라고 하는 고립된 공간에서 살아가고 그 고립된 공간에서 자기만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이 소설의 배경이 아파트로 설정된 건 역시 고립되고 소외된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작가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됐나? 전부 다 상징적 의미 위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하나 더. 초현실주의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자주 보는 패턴이 아니라서 점검하는 거야. 자, 1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 중심으로 일어난 경향인데요. 뭐랄까?
근대 문명이 가져온 합리주의와 자연주의에 반대하고 비합리적인 것, 잠재의식의 세계 이런 것들을 탐구해서 미학과 도덕 예상과 관계없이 어떤 표현의 혁신을 꾀어보자 한 문예운동을 가리킨다. 키워드는 뭐예요? 비합리적인 것, 잠재의식을 건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야. 오케이? 지금 이 얘기가 말이 되냐고요. 사람이 물건으로 변하고 물건으로 변한 사람을 아내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실증까지 느껴버리고요. 이상한 일이죠. 자, 1924년 앙드레 브루통이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하면서 그 명칭이 보편화됐고요. 이 사전은 자 이것도 밑줄 쳐나 일반적으로 기괴한 주제, 꿈, 환영, 무의식의 시각 등을 이용해서 낯익을 사물들을 비논리적 관계에 몰아넣음으로써 현실의 관습적 이해가 가진 피상성을 폭락하려 버렸다. 정확하게 이 작품 얘기하는 것 같지 않냐? 그죠? 우리가 맨날 집에서 보는 시계, 식탁, 젓가락, 숟가락 이런 것들이 갑자기 사물이 되면서 흔적거리고 움직이고 나한테 말 걸어오고 막 그런 느낌을 받는 거야. 익숙하지 않은 비현실적 내용이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30년대 쓰여진 이상하면 또 그렇지 초현실적인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오감도 같은 작품들 있잖아. 첫 번째 아이가 무섭다 그래요. 두 번째 아이가 무섭다 그래요. 세 번째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면서 15명을 가버리죠. 언제 끝나나 싶을 정도로 그죠? 아무튼 이런 삼사문학파의 작품들을 초현실주의적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이식의 흐름 기법과 같이 초현실주의적 기법이 일부 차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뭐 이 정도 얘기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다 수업을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 21페이지에 괄호 4번으로 묶여있는 이런 알아볼 만한 부분들 있지.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꼭 정리해줘. 아시겠죠? 정리해주셔야 된다. 자, 선생님은 여기까지 하진 않을 거고. 자, 그러면 지문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조자료 기준으로는 10페이지부터 표현이 돼 있을 텐데 요거는 일부러 다른 부분 가져온 거야. 이거 왜 가져오는지 알지? 그런 상징적인 장면들의 의미를 판단하라는 거야. 아, 그거 보여드릴까? 여러분들 10페이지의 중간쯤 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그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이웃집 아저씨 장면, 우리 교재에는 안 나온 장면이니까 체크해 봅시다. 자, 그 대화가 나타난 부분 봐봐. 그러나 경계하는 듯한 숫돌 같은 얼굴을 하고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여보세요? 하면서 여인이 나무라는 목소리를 말 꺼내지. 그 집에 무슨 볼일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는 필요했지만 상냥하게 웃으면서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참고로 나는 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아내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맞아줄 거라고 생각했고, 참고로 내가 원래는 이거보다 전날 온 거잖아. 당연히 아내가 집에 있을 거로 기대하는 거지. 하루 일찍 끝났으니까 하루 더 쉴 수 있을 거고 당연히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옆에서 그래. 그 집에 아무도 안 계신데 무슨 수금 관계로 오셨나요? 오케이? 뭐야? 아닙니다. 그는 그를 수금 사원으로 착각하게 한 여행용 가방을 추격해들며 적당히 웃었다. 그런 일로 온 게 아닙니다. 여보시오! 이번엔 파자마를 입은 사내가 손매듭을 꺾으면서 으드득 하면서 슬리퍼를 치륵치륵 끌며 다가옵니다. 벌써부터 두드린 모양인데 아무도 없는 것 같소. 그러니 그냥 가시오. 덕분에 우리 집에 가게 했단 말이오. 미안합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 하지만 그는 정말 더러워서 침이라도 뱉을 심산. 사실은 말입니다. 하면서 다음 페이지 봐봐. 그는 방귀를 뀌다 들이키신 사람처럼 무안해하면서 주머니를 뒤져 구러미를 꺼냈다. 그는 익숙하게 짤랑이나 대여섯 개의 열쇠 중에서 아파트 열쇠를 손에 감촉만으로 잡아 들었다. 참고로 이게 작품의 배경이 70년대다 보니까 지금처럼 삑삑삑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삑삑삑이 당연한 세대지. 너희들 혹시 열쇠 가지고 다녔던 체험이 있나? 집에 들어갈 때 열쇠가 필요했다. 그건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 대딩 시절에 이제 막 그 카드 번호키가 대중화되기 시작해가지고 다른 데로 낯설어. 선생님은 그 가지고 또 얼리 어댑터였다는 게, 우리 집 선생님이 살던 아파트는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어렸을 때 아파트는 손잡이에 열쇠 넣고 돌리는 거였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첨단을 달려야 된다 그러면서 어디다 게이트맨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달았었어. 물 뚫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짓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뭐 아무튼 간에 옛날에 열쇠를 이렇게 들고 다녔지. 그래서 옛날에는 열쇠 3개 필요했대잖아. 알아? 결혼할 때 열쇠 3개를 준비하는 거야. 첫 번째 집 열쇠, 두 번째 차 열쇠, 세 번째 별장 열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사 남편 구하는 방법이란 뜻이야. 옛날에는 이런 기준이 있었어. 남편이 의사라면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 게 그 예물 이런 것들로 표현되던 시절이 있었지. 지금 생각하면 미친 거죠. 네. 뭐 아무튼 간에 뭐라고요? 저는 이 집의 주인입니다. 뭐라고요? 의심스럽게 놀아보죠. 당신이 이 집 주인이라고요? 그런데요. 그래서 대답했다. 여인이 갸웃다거리죠. 아니 뭐 의심나는 거라도 있습니까? 여보시오. 사내가 확인해야겠다는 듯 다가왔습니다. 사내가 굉장히 키 컸기 때문에 사내를 올려다보았죠.
우리는 그 이 아파트에 거의 3년 동안 살아왔지만 당신 같은 사람 본 적이 없어. 아니 뭐라고요? 분노 속에서 신호소리 말했죠. 당신이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래 이 집 주인을 당신 스스로 도둑놈이나 강도로 취급한단 말입니까? 나도 이 방에서 3년 살았어. 그런데도 당신 얼굴을 오늘 처음 보. 그렇다면 당신도 마땅히 의심해야 될 게 아니오. 소리를 지릅니다. 어쨌든 당신을 의심하는 건 안 됐지만 우리 입장도 생각해 주시오. 그거 나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면서 들어가 보는 거야. 오케이? 자, 요 장면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바는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민폐를 끼쳤기 때문에 인물이 피해를 보고 있고 뭐 그런 식의 얘기가 1도 아닌 건 알겠지? 지금 이 말이, 이 장면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예요? 인간 관계가 단절된 현대사회의 단면이라는 거야. 그것만 잡으시면 돼. 알겠죠? 서로가 서로를 몰라보고 있죠? 자, 그 정도의 장면들이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3페이지를 열어봅시다. 자, 13페이지에서 이 장면을 잠깐 보자고. 아까 이제 집에 들어온 그가 샤워도 하고 시계도 집어 던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밥 먹으려고 하는 그 장면이야. 누구요? 그는 조심스럽게 소리를 지른다. 그의 목소리는 진폭이 짧게 차단된다. 자, 그리고 참고로 봐봐. 지금 문장들의 길이가 어때요? 단결체지. 그리고 이거를 아까 우리가 어떤 글자를 읽었었냐면 상대적으로 무미 건조한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화려한 수식과 아름다운 어떤 미사일구 이런 것들 동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가 삐했다, 그가 쓰했다 이런 식의 구조만 나오거든. 그거의 위주가 되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장면이 보이고 있는 거야. 그는 갇혀있음을 의식하지. 벽 사이에 눈을 의식하지. 그는 사납게 소파에 누워 시선에 닿는 가구들을 노려보기 시작했고 모든 가구들이 갑자기 막 빛나기 시작하지. 그는 스푼을 집요하게 저어. 스푼을 왜 이렇게 저어댈까? 긴장하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그죠? 설탕물은 이미 당분간을 포함하고 뜨겁게 달아있으나 설탕은 포화 상태를 너무 아직 풀리지 않고 있었고 그래도 그는 계속 스푼을 젓고 있지. 그는 그의 손에 쥐어진 손잡이가 낀 스푼이 연 스푼이 아님을 느껴. 그러자 스푼이 그의 의식에 녹을 벗기고 눈에 보이는 상태 밖에서 수면을 향해 비상하는 비늘 번떡이는 물고기처럼 튀어오르는 것을 보았어. 설탕물을 젓고 있는 그 손을 보더니 갑자기 그 스푼이 물고기에 대해서 첨벙하고 뛰어오르는 모습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됐다는 뜻인 거야? 아니라고 말씀드렸어. 오케이? 상징적 의미야. 사물과 교감이 돼버린 거야. 특히 뭐 사물과 교감이 아름다운 건가? 아니에요. 인간에서 소외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물이라고 느꼈고 그 사물로 느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물과 동일시해서 보고 있는 거니까 교감이 돼버리는 거지. 되게 비극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스푼이 손가락 사이를 쑥 하고 빠져나가 버렸고 이제 스푼이 허공에서 막 둥둥 떠다니는 걸 막 봐. 그는 온 방 안의 물건을 자세히 보려고 다짐하고 눈을 부릅 떴지. 그랬더니 그의 의식이 닿는 모든 물건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서 스위치를 넣으려고 걸었지. 스위치를 넣었더니 꼬마장갑 번쩍번쩍하더니 빛을 반추하고 집 불이 밝아져. 그는 스푼이 담수어처럼 얌전하게 소나기 속에 쥐어져 있는 걸 발견하지. 뭐예요? 사물이 살아있다고 느끼기 시작하자 불안인식을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장면인 거야.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뒤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불을 꺼도 이제는 불을 켰는데도 내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물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자 그는 답답함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면서 옷을 다 벗어버려. 오케이? 자, 중략 다음 부분 보세요. 그는 벌거벗은 채 온 방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이 일상사인 것처럼 걷고 또 뛰었어. 그래서 뭔가 의심스러운 건 다 뒤져보는 거야. 아니, 이 집의 주인은 난데, 오케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산 몇 억짜리 아파트인데 왜 이게 낯선 거지?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러면서 계속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자, 보조자료 15페이지 열어주세요. 15페이지에 왼쪽에 그 묶여있는 거의 중간쯤을 보면 그때였다부터 읽을게요. 그때였다 바로 이줄. 그는 뭘 느낀다? 공범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느껴. 요 공범자란 단어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낯설어서 괴로워하다가 이제 감각이 바뀌어버렸지. 공범자가 되고 싶다는 걸 느꼈어. 이게 뭘 상징하는 거야? 사물화를 상징하는 거지. 나도 사물이 되고 싶다. 오케이? 그래서 그때였다. 그는 서서히 다리 부분이 경직해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 느낀 게 아니야. 뭐야? 내가 스스로 의지한 거야. 생각한 거야. 그렇게 되리라고. 처음에 그는 이 방에서 도망가리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소리를 내지 않고 살금살금 움직이려고 마음 먹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려 했을 때였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네? 손을 내려서 다리를 만져봤는데 다리는 이미 굳어서 석고처럼 딱딱해졌어? 감촉이 없었지. 그러면 손으로 힘을 주어서 기어서라도 스위치를 켜고 싶어? 왜냐? 어두운 상태에서는 내가 사물이 되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불을 켜고 싶었는데 아무리 끌고 가려고 노력해도 힘을 써도 온몸이 굳어오는 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었어. 그래서 그는 숫제 체념해버리지.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조용히 다리를 모으고 직립했고 그는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보였어. 부활이라고 보였어. 근데 또 생각해보자. 다시. 그럼 이 부활도 실은 뭐야? 사물하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활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다 쓰는 거야? 새롭게 태어나다. 그치? 다시 태어나다라는 용어로 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걸 뭔가 사물로 태어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즉,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물화된 사람의 모습을 뭐하고 있는 거다?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요 장면도 많이 나온 장면이니까 체크해줘. 다음날이 됐어. 다음날 오쯤 한 여인이 방에 들어왔지. 그녀는 방 안에 누군가가 침입하는 적을 발견했네. 경찰을 부를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잃어버린 건 딱히 없네? 라고 느꼈어.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녀는 곧 잃어버린 것이 없는 대신 새로운 물건이 하나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지. 이 물건, 남편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건 비현실이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내의 생각 속에서 나타난 인물을 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지. 정말로 그러면 이 아저씨가, 그가 돌이 돼서 석상이 된 걸까? 정말로 석상이 됐다고 생각하지 말자고 이거. 그치? 또 관념적 대상으로 표현해보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사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인 거야. 그래서 그 물건은 그녀가 매우 좋아했던 것이었으므로 먼지도 털어주고 좀 못하긴 했지만 키스도 하긴 했었지. 하지만 나중에 별 소용이 닿지 않는 물건임을 알아차렸고 실증이 났기 때문에 그 물건을 다락 잡동사니 박에 넣어버렸어. 뭐야? 그 와중에 또 다락으로 들어가네? 단절이죠? 자, 그리고 방을 떠나기로 작정했고 메모지를 찢어서 화장대 안에 올려놓았어. 뭐로? 여보, 오늘 아침 전 보고 왔는데 친정어머님이 미우덕하다는 거예요. 블라블라. 뭐야? 거짓말이라는 뜻이지. 오케이? 그러면서 당신의 아내가 하면서 이제 편지가 남겨지면서 작품이 마무리됩니다. 되셨죠? 자,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일단은 누가 뭐래도 초현실주의 기법으로서의 사물화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 소외된 인간의 소외의 심화 현상을 고발하는 작품, 이 정도까지 키워드 잡아주시고, 두 번째, 기본적으로 몸이 건조한 느낌의 감결체를 주로 사용하면서 상징적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는 작품이다 정도까지 이해해 주시면 뭐 충분히 준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타인의 방이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자, 타인의 방 뒤쪽에 23페이지 부분을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일부러 조금 읽은 것도 솔직히 있어. 자, 이거 모의고사 문제 일부러 발췌해 온 겁니다. 지금 총 4문제 있죠? 간단한 문제니까 참고로 이거는 모평은 아니에요. 모평은 아니고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형태의 이런 작품일 수 있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고 싶어서 가져온 거니까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문 다 알고 있으니까 한 3분이면 풀 것 같은데? 자, 고! 영상은 여기서 끝!